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대홍준입니다. 네, 오늘 쫄투. 네, 예, 모두의 셔틀. 모두의 셔틀. 예, 장지환 대표님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먼저 본인 소개,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셔틀을 운영하고 있는 장지환이라고 합니다. 모두의 셔틀은요, 출퇴근 공유 셔틀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출퇴근길을 가진 인원들을 이제 매칭해서 그룹화하고요. 거기에 맞게 최적화된 경로를 제작해서 최저가의 그 기사님을 매칭시켜서 셔틀을 운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되게 쉬운 컨셉인데. 그러면 이해는 되죠. 그리고 사실 쫄투의 약간 뭐 비슷한 팀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대표적인 공항 버스 왔다 갔다 하는 벅시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떠오르는 거는 이제 몇 개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으니까요. 뭐 럭시도 있었죠. 네네네. 럭시 차량 공유하는. 네네네. 예, 뭐 있었는데 그 사실 일단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네, 그 얘기를 먼저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가시죠. 우선은 그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해석서를 받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전세 버스를 중개해주는 그 그룹이고요. 저희 서비스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시면 저희의 단체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랑 전세버스와 1대1의 운송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을 월 멤버십 비용을 받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합법적인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시간별로 이게 법적으로 뭐 이게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이제 전세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역 사업자로 이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럭시나 이런 건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 시간도 출근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퇴근으로 봐야 되냐, 플러스 이런 거.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카풀, 저희도 개념은 맥락적인 거는 항상 다 모빌리티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카풀적인 거지만 저희는 이제 카풀 서비스이지만 이제 그 활용하는 버스가 이제 전세 버스고 유상 운송이 가능한 영업용 번호판을 가진 차량들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인 구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포커싱하는 데는 출퇴근 시간대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법적인 부분은 사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결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결된 걸로 보이는데. 그걸 일단 보는 걸 하고요. 그럼 이제 그다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오케이,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니까 서비스 지표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예를 들면 뭐 사용자를 모으는 거에 집중하고 계신 건지, 전세 버스 그 기사분들을 모으는 거에 집중하고 계신 건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서비스가 나왔고 시작됐고 사실 저희는 생각보다 연식이 좀 됐고요. 근데 이제 2016년 얼마나? 한 이제 법인을 낸 건 1년 정도고, 제가 개인 사업자로서는 한 그 전에 16년도 때부터 이제 제가 MVP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외주하면서 버스비를 메꿨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는 일단 73대 셔틀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73대. 그리고 일단은 월 탑승자 수는 이제 8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월 매출액은 이제 7천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그 사용자를 모집하는 거에 사실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신도시 입주민 분들과,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케팅은 이제 매스 마케팅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프라이빗하게 그 사내 게시판을 통한 홍보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인사팀과 어떤 제휴를 통한 어떤 채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그러니까 원거리, 신도시나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이 회사로 오는 버스 라인이 없을 때 그걸 셔틀로 사실 제가 B2B로 B2B도 성이 있고, 많은 거네요. B2B성도 있고 또 B2C성도 있고, 실제 저희가 B2B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 비중은 B2B 쪽이 더 많아요, 아니면 B2C가 지금 많아요? 현재는 B2C가 더 많습니다. B2C가 제가 딱 원래 대상자거든요. 용인 수지에 사는데 저희 회사가 그 위협구 을지로에 있거든요. 명동 그 성당 앞인데 집에서 거기까지 한 번에 오는 교통편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반드시 환승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버스를 타려면 마을 버스를 타고 나가서 환승을 해서 오고, 아니면 지하철 집 앞에 있는 신분당선 지하철을 타면 타고 강남역에 와서 또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최소한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럼 아까 그 회원들은
어떤 뭐 월정액으로 이용하게 네.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는지 이런 네. 부분하고요. 네. 역으로 또 그 운송 차주 예. 분들은 어떤 뭐 월 페이를 받는 건지 양쪽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건지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기사님들한테는 전세버스 기본적인 대절 시스템을 활용해서 월 대절을 하고 있습니다. 월 대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저분들은 어떤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응답하는 어떤 셔틀이기 때문에 그 월 회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단위로는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럼 월 월비용이 단위로 어느 정도? 네. 예, 계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월 단위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편도 약 30km 정도 됐을 때 이제 기사님마다의 어떤 비용 네. 차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8만 원에서 9만 원대로 저희가 월 정액으로 맞춰드리고 왕복 있습니다. 기준인가요? 아니요, 편도 편도입니다. 그거는. 예. 편도 그럼 기준으로? 월은 그러니까 저녁에 술 먹고 맨날 늦게 올 수 있으니까 네. 아침 시간에만 주로 하겠네요. 네, 편도로 주로 하면. 출근 쪽으로 지금은 하고 있고요. 네. 그 퇴근 시간대는 이제 B2B와 그다음에 어떤 B2B와 B2C의 어떤 믹싱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출근은 네. 뭐 주중만 되나요? 뭐 주말도 되나요? 횟수 제한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네, 또 주중에 됩니다. 이용하려는 사람 네. 네, 일단은 주중입니다. 네네네. 네, 주중에 운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보통 월 워킹데이 기준으로 네. 20에서 23일을 그 비용을 내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일 많이 이용되는 노선 네, 는 어디예요? 그리고 시간대. 네. 뭐 이런, 시간대.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다양한데 뭐 9시 출근하시는 분들이 역시나 굉장히 많고요. 그쵸. 네, 9시 많고 전후. 이제 우선은 신도시 지역에서는 저희가 위례 쪽에서 거의 약 18대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고 위례에서 위례. 어디로? 위례에서 이제 각지입니다. 판교 뭐 예를 들자면은 위례 종로, 판교. 강남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복잡하네요. 포진돼 있고 듣기에도,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위례가 신도시라 아직도 버스 교통편이나 라인이 이런 게 충분히 그렇죠. 네. 갖춰지지 않았나 보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위치상 위치상 이제 지하철역을 타고 이제 가시는데 이제 그 좀 뭐라 그러지? 그 지하철역이 중간 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분당선에 이렇게 다 이미 사람들이 타고 올라온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갈아타서 타면 항상 10,000원 그렇죠. 버스와 지옥철에서 잘 알죠. 고통을 제가 받기 했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서울에서 판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꽤 역으로 많죠. 반대로. 네. 역으로 반대로 그렇게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일산 그다음에 저 김포 이런 지역에서도 자꾸 인원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쪽도 운행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임직원들은 몇 분?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분이서 예. 월 7천. 네, 맞습니다. BP는 넘겼나요? BP는 넘겼었다가 예. 이번에 저희가 투자를 1차적으로 작년 말에 받고 이제 지금은 성장하고 네. 이제 확대하는 네. 단계입니다. 그러면 투자 얼마 받으셨어요? 금액은? 그때는 4.5억 원 정도. 4.5억 원. 예. 예. 되게 건실한 성장이랑 예. 그래프랑은 예. 지금 우상향은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마케팅이랑 그러면 아까 그 B2B 하실 때는 예를 네. 들면 회사에서 어떤 버스를 직접 소유하기는 어렵고 네, 예. 아니면 직접 계약하기 어렵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그런 경우에 중간 역할도 하고요. 네. 또 예를 들자면은 그 저희가 이제 케이스가 광화문에 있는 회사랑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기업에서 셔틀을 운행하고 있었어요. 이제 분당에서 뭐 그쵸. 광화문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운행하고 경우가 있죠. 있었는데 네. 이제 임직원들이 뭐 파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직원들한테도 비용을 받고 회사에서도 돈을 내고 이렇게 운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인원이 주니까 자꾸 개인별 이 비용들이 늘어나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인원들이랑 믹싱해서 이제 운행을 하자. 그래서 요금을 저희가 맞춰주고 뭐 이런 모델도 있고 뭐한 대를 다 네. 못 채우니까 뭐 반만 쓰게 한다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은 좌석을과 어떤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매칭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전세버스 대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근데 이제 어떤 기존에 했던 업체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견적이 내는 걸 저희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사실 견적 비교를 하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 다행히 제휴된 업체 분들이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거 스케줄을 저희가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들어갔을 때는 또 저희랑 진행을 하고 뭐 이런 그러면 가격 케이스도 경쟁력에 있습니다. 대한 우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수료는 몇 프로 정도 받나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은 뭐 한 15에서 20% 정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그 일반 B2C 쪽에서 운행하는 것들은 사실 인원수 대비의 매출액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0%까지고요. 보통 가장 미니멈 할 때는 한 약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궁금해진 게 예를 들면 뭐 이미 그거는 그 구조화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일 거라는 생각 들긴 하는데요. 그 대학생들 네. 그 학교 뭐랄까 네. 출퇴근이 아니라
등교학교, 통학. 예. 그간 전세 버스 많잖아요. 예, 네.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먼 경우도 있고 또 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네. 그냥 걸어 다니지 못하고 좀 네. 버스 타고 다니는 셔틀버스화 하는 데도 네. 있고. 그럼 예를 들면 뭐 통학버스, 셔틀버스 이런 거 부분은 네. 공략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아니면 뭐 이슈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동일하게 공략을 할 수 있고요. 있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통근이 가장 1순위라고 봐서 1차적으로 집중을 하는 거고 이후에 그 저희는 이제 쉐어링 모빌리티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플랫폼을 확장할 수는 있는 구조라고 네. 봅니다. 어차피 동일한 구조고 실제로 저희한테도 학부모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통학버스를 해달라라는 네. 요청도 오고 합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일단은 통근 쪽에 조금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남이든 네. 뭐 연말에 이렇게 뭐 아니면 밤늦게 택시 찾기 어렵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술 많이 먹는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태워서 네. 집까지 보내주는 네. 버스 네. 그 버스 네. 그런 서비스도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회사들이 경쟁사인가요? 아니면 시장 자체를 다르게 다르게 접근하고 보면은. 있는 건가요? 그 회사 이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 코라면 온다. 예, 네, 맞아. 예, 그 서비스도 있고요. 뭐 네. 사실 저는 그 카풀도 그렇고 다 모빌리티들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대마다의 어떤 타임 비즈니스인데 그래도 나중 되면 사실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뭐 예를 들자면 전세버스 업체들도 학원에 시장에 굉장히 들어올 수 강하게 있고. 된 사람도 있고 통근이 강한 사람도 있고 관광이 강한 그쵸. 사람도 있고 사실 이게 좀 분리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이제 어떤 플랫폼이 정말 강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잠재적으로는 뭐 그렇게 겹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뚜렷이 겹치는 그런 시장은 좀 아니다. 네, 그렇진 않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실제로 저 같은 아까 유저가 네. 실제 이 모드의 셔틀에 관심이 있어서 네. 뭐 가입해서 이용하려고 한다. 네. 그럼 뭐 모바일 어떻게 해야 앱으로 되죠? 하나요? 네.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좀 절차를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지금 현재는 모바일 앱은 그 탑승자분들한테만 이제 일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네. 이제 내 출근길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퇴근길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홈페이지 맞는 내에서? 노선에 맞는 게 있는지. 네. 네, 그 경로를 확인해 보고 그래서 추천이 됐을 때 추천이 되면 거기에 바로 신청을 하시면 다음 날부터 타시면 되고요. 네. 그럼 그리고 결제까지 하고 네, 나서 바로 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이제 제작 참여라고 해서 어떤 그룹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 내 탑승 하차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써놓으면 거기에 맞는 인원들이 매칭이 되고 그거를 저희가 제작해서 이제 결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뭐 일정 인원수 이상이 모이면 저희가 바로 셔틀을 중계해서 운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집 앞에 쓰는 건 아닐 거고요. 그 라인이 집에서 가까운 위치를 지나가면 네. 뭐 그 앞에 뭐 7시 네. 45분이다. 네. 7시 45분에 네. 7시 46분에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약간 유도리 있게 기사님들이 이제 네, 하시는 게 있는데 해주시면 저희가 1분 정도의 대기 그 텀은 두긴 하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집 근처에서 회사 근처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 저희가 경로를 구성합니다. 그게 이제 최초에 먼저 탑승 하차지를 이제 등록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그 탑승 하차지를 반영해서 그 중간에도 기준으로 경로를 쓰나요? 제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룹 기준으로 그룹이 매칭이 됐으면 그 그룹 기준으로 탑승 하차지를 반영해서 저희가 경로를 1차적으로 짜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하는 거죠. 소요 시간이 너무 걸린다 치면 이제 약간씩 도보로 걸어 나오실 수 있게 조정을 좀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네? 사람이 직접 하시나요? 어, AI가 반영돼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AI 반영하려고 열심히 고민 중이고요. 네. 사람이 지하는 제일 빠를 것 네, 같아요. 일단 우선은 휴먼 인텔리전스를 쓰는 거죠. HI 좋네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로우 데이터들이 이렇게 그룹화돼서 저희 어드민 툴이 있는데 그 툴로 떠서 이제 어떤 인원들을 이렇게 연결해라 정도까지는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디테일한 작업은 사실 운영 팀원분들이 한 번씩 작업을 하고 또 기사님들이 실제 그 코스를 돕니다. 근데 기사님들 그 원하시는 기사님들이랑 그때 코스를 또 한 번 약간씩 커스텀을 하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만 해서 네. 죄송한데 네. 또 두 가지 생각해요. 우리 질문해야 돼요. 네, 하나는 네. 제가 안 해봐서 네. 해봤으면서 하나는 진짜 무슨 뭐 관광 큰 차가 오는 어떤 류의 뭐 버스 어떤 류의 차 그래서 예를 들면 의자가 뭐 쾌적한지 이런 거가 일단 궁금한데요. 그리고 그 차가 뭐 버스 전용차로 같은 데 다녀서 사실 의외로 택시나 이런 걸 타는 것보다 더 빠르다든지 그러니까 속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편의성과 뭐 소요 시간 속도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뭐 일단은 저희가
그거 이제 전세버스로 쓰는 45인승, 20인승, 그쵸, 여러 개 있잖아요. 네, 15인승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다 커버리지가 되고요. 다 커버리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조금 좌석은 물론 대형 셔틀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미니 셔틀 이제 경로를 최단순화해서 운행을 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원 수요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대형 셔틀을 저희가 실제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비율은 뭐 크진 않고요.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이고요. 그래서 그 실제 셔틀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전용 차로를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차나 그런 구간들을 기사님과 실제 돌 때 기사님들이 또 그 지역에 사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길을 잘 알거라고요. 근데 이게 내비보다 더 정할 때가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전용차를 탈 수 있는 구간은 전용차를 타고 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그 보실 수 있잖아요. 전용차로를 타고 가다가 사실 버스가 쓰지 않고 그냥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소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구간들을 항상 어드민 툴에서 확인을 해서 반영을 최대한 해서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의 어떤 그 확장 전략을 어느 방향성으로 갖고 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모빌리티 쉐어링 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건지 나간다면 뭐 B2B 중심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쉐어링 시장에서 다른 시장도 있잖아요. 벅시처럼 공항 운송하는 것까지도 하고 뭐 아니면 다 한다든지 뭔가 방향성이 어떻게? 일단 뭐 큰 방향성은 정말 다 하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 B2B를 그룹화하는 것과 B2C와 그룹화하는 그런 어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매칭이 돼서 그걸 그룹화해서 하나의 그룹을 하는 건데 그룹끼리의 매칭을 통해서 그것을 믹싱해서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그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그쪽으로 사실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링을 통한 어떤 통근 셔틀을 완벽하게 저희가 그 통근 셔틀 시장을 일단 제일 크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일 중심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시장 다 잡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시장 사이즈가? 뭐 전세버스 업체들은 약 3조에서 4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조에서 4조이고 사실 저희는 또 그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중교통의 수요도 일부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대중교통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수도권만 봤을 때는 약 1,000만 중에서 약 800만 명 정도 분들이 이제 그 환승을 1, 2회 정도 하십니다. 그런 그분들 중에 사실 10%를 저희가 점유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되고요. 그게 약 뭐 대중교통이 정말 왕복으로 4,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환산하면 약 8조 이상의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규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정남이사님, 이혁희 팀장님, 이상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루 180 이런 좋은 장소를 우리 또 그 후원의 큰 축,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서정근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박상영 주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시즌 6도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3회 남은 건가요? 2회 남은 건가요, 박사님? 지금 오늘이 3회 남았죠. 6월 20일인데 7월 11일 날이 마지막 막방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즌 6가 저물어 가네요. 그렇죠. 그 뒤가 또 어떻게 될지는 세븐 가야죠. 세븐 가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 또 우리 막방 쇼를 또 한번 하도록 막방 하겠습니다. 쇼 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공개 방송처럼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좋은데 또 올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페이스북에도 공지하고 이렇게 미리 말씀도 드려서 7월 11일 저녁 8시부터 일찍 할까요? 저녁 8시 마루 180으로 30분 정도 일찍 오시면 막방 쇼를 늘 보던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송은강 대표님, 뭐 이유 대표님, 그리고 저 그다음에 뭐 지금 찍어주고 계신 뭐 이채석 감독이나 우리 쫄수 서포터부터 포함해서 그다음 뭐 이희상 매니저님, 뭐 늘 와주신 박상영 주임님 다 와서 인사 한번 하는 거죠. 그렇죠. 다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특성상 그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간단히 마케팅. 그냥 그 뭐 이제 가까운 곳에만 마케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뭐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우선은 지금은 저희는 이제 어쨌든 입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컨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위 이런. 네, 아파트 단위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접 인사팀한테 컨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 인사팀 B2B 같은 경우에 B2B 같은 경우 그런 인사팀한테 컨택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유저의 바이럴이 생각보다 셉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저기 버스 노선 없었는데 이거 괜찮더라. 그래서 그 구조를 굉장히 많이 잡고 있고요. 그거를 사내 게시판에 인증하거나 아니면 뭐 입주민 게시판에 인증하거나 뭐 몇 명을 데리고 오면 할인이 된다거나 이런 어떤 구조를 짜서 저희가 사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후에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브랜딩 광고를 하겠지만 아직은 그게 브랜딩 광고를 저희가 한번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지역 파편화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모인 유저들은 오히려 실망감만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자면 사내 게시판 회사들의 단지에서 하는 것들은 도착지를 중심으로 한 밀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을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할 때는 출발지 기준으로 한 밀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단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그 좀 더 빠른 바이럴 구조를 만들고 하는 것에 조금 저희가 더 올인을 해서 그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걸 조금 대표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마케팅적인 거는 늘 관심이 많으니까 아까 딱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을 데려오는 거에 아주 적정한 수준의 이 베네핏을 제공함으로써 그걸 극대화시킬 필요 매우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약간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애매함은 있으신 것처럼 살짝 얘기하셔서 그렇긴 하지만 그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에 되게 좋은 이해, 그다음에 결국은 뭐랄까 아주 그냥 세게 얘기하면 국가가 혹은 정부가 혹은 뭐 시도 단체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시민들의 아쉬움을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유경제화된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언론 홍보가 될 수 있다거나 좋은 사례로 드러나는 홍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의외로 확실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도 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든 어떤 궁금한 점은 그 출퇴근길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 뭐 사고가 벌어져서 어떤 보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어떤 시간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이슈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나 CS 사고나 뭐 돌발상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다행히 사고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딱 2번 있었습니다. 딱 2번 있었군요. 있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경미한 딱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딱 2번이 네,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쵸. 안전운전 가이드나 하지만, 기사님들과 보통 한 2번 이상을 돌아보고 실제 코스를 다 숙지를 하고 저희가 또 필요할 땐 내비 같은 것도 이제 이동 경로에 대한 내비를 제공하면서 소요 시간을 잡는데 일단은 사고에 대한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세버스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일단 탑승자분들은 사실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1차적으로 보험적인 부분에서는 보험이 가입돼 있다. 보험은 일단 돼 있고 두 번째는 사고 같은 게 이제 경미한 사고가 있었긴 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사실 기사님들이 보험 처리를 바로 한다고 하고 바로 사실 운행을 저희가 그때는 그렇게 처리를 했었고요. 실제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 가서 처리를 하고 보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방을 하는 거에 사실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어떤 그 루틴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사님들은 그거를 자꾸 코스를 더 숙지하고 어느 부분에서 더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사님들이 하면서 계속 숙지를 하고 저희랑 주 단위, 월 단위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이제 운행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 번만 더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 시간이 늦어졌을 때는 죄송하다고 빕니다. 사실 일단 1차적으로 죄송하다고 하고요. 보통의 문제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림픽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막 진짜 한 30분 늦어 버려요. 사실 그 텀을 갖기 위해 저희가 시간을 경로를 1차적으로 짤 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여유 텀을 두고 항상 짜는데 그것도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보상 조치를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뭐 또 고객분들한테 사실 일일이 그 CS에서 조금 더 그 피드백을 좀 더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지각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에서도 일부분 한 두세 분이 그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는 사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일단 탑승원이나 뭐 이런 할인 혜택으로서 보상을 드리는 형태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각은 계속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에 보면 한 명이 이제 덕소에 사는데 회사는 지금 백명사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넘게 출근 시간이 걸려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방금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덕소에서 이 강남역 근처로는 지금 루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플러스 같으면은 한 명이 있으면은 그냥 그 버스 그 차를 타고 올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지만 루트가 새로 생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루트를 새로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 현재 어느 속도로 이 루트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의미 있는 일단 덕소에서 강남 뱅뱅사거리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네요. 네. 몇 명 정도 차야지 루트가 생길 수 있어요? 최소 인원. 최소 인원이 저희가 이제 그거는 마케팅비가 좀 연관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5명에서 8명 인원이 그 15인승 기준으로 매칭할 때. 네, 15인승 기준으로 그렇게 운행을 해서 빠른 운행을 통해서 사실 운행되면 또 오프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거는 정확히 보신 게 저희가 수요에 대해서 빠른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 그게 더 되게 중요하겠죠. 철저하게 되는 게 온디맨드인데 사실 온디맨드라기엔 경제적인 구조가 조금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조금 텀을 두고 하는데요. 그 텀을 두는 거를 줄이는 거에 사실 운영 시스템 고도화나 그에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하는 것들, 두 번째 B2B 채널을 통해서 한꺼번에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인원들을 매칭시키는 거, 이 방법을 사실 좀 전략적으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가 사실 예전에는 막 정말 2개월도 됐었어요. 대기하시는 분들이 2개월도 대기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한 달 정도까지 저희가 줄였고요. 한 달에 뭐 5대에서 10대씩 배차를 늘리는 걸로 했고, 그거를 1주에서 2주 단위까지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떤 마케팅 채널 쪽에서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계속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 회사 뭐 확장 전략 중에서도 수시적으로 내세우는 어떤 목표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저기 그 통근 시장이 뭐 8조 뭐 몇 조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걸 다 못 가져온다는 것도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광역 버스든 대중교통 계속 광역 지하철도 뚫리고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갈 건데 그러면 뭐 향후 5년 내 아니 뭐 10년 내 매출 목표치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우선은 뭐 저희 한 3년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는 3년도 했을 때는 100억에서 200억 이상의 기업으로 매출을 내는 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연 매출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게 기준이고,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도착 지역을 보면 보통 판교, 종로, 강남, 구로, 뭐 상암, 뭐 이렇게 이제 도착 지역들이 직장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업들만 했어도 판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0개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각 기업들마다 10명씩 탄다고 가정을 하고, 지역별로 또 입주민들이 5부씩 탄다고 가정해서 15명씩 탄다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뭐 월 정액으로 9만 원 정도를 낸다고 가정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100대씩의 어떤 스토리를 그려 나간다면은 충분히 100억에서 200억 이상의 어떤 그 공유 셔틀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지역별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요즘 사실 뭐 블록체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토크나이즈해서 부가가치로 풀는가라는 저의 약간 사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생각이. 원래 토큰을 버스에서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 토큰이 이 토큰이거든요. 토큰의 원조에서 토큰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날뛰고 있군요. 제가 하나 든 생각은, 지금 이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출근 기준으로 보면 어딘가에서 어디까지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 명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의 부가가치가 그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전 이건 거죠. 반값입니다 혹은 무료입니다 하는데 몇 가지 정보를 더 넣어야 돼요. 정확히 회사명이 뭔지를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뭘 좀 더 알게 할 수 있는 걸 명확히 들고, 그래서 20인승 버스에서 15명이 타는데 이 15인이 어디 내리는지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와 이런 걸 명확히 아는, 뭐 연령대 이런 것까지 알아요. 그러면 그 버스의 앞에 큰 정말 LED TV나 패널을 설치해서 광고가 정말 타겟팅된 수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개인 약간 정보가 있다고 하면 15명 중에 누가 어디에 다니는 것까지는 모르게 하되, 그래서 그 버스에 타 있는 순간 동안 물론 다 자려고 하겠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옴으로써 뭐 부가가치를
낸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에 제가 지금 떠올린 것처럼 다른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뭐 생각해 보신 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뭐 무슨 전략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우선은 이제 사실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연령대나 이런 걸 통하고 이제 그 가족분들이 어떤 그렇죠. 가족분들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와이프분이 대신 신청을 해주고 이제 연령대가 대충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사실 광고는 생각을 해봤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딥하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딥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광고에 대한 비즈니스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 이거를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플랫폼 시장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런 분들의 어떤 동호회에 대한 어떤 관광 셔틀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연령대의 어떤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그 확장을 해서 어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아직 딥하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진 않아서 이거를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말씀드려놓고 보니 사실 광고는 유저가 굉장히 많고 시청의 타겟만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규모가 커졌을 때 부가가치가 나오는 건데 아직은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근데 그거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원래 뭐 소비하든 뭘 예를 들면 뭐 학원에 다녀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걸 알게 되면 아까 학원과 연계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이 통근하는 고객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어떤 비용이든 어떤 발생시키는 부가가치든 이런 거 내에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를 이 모두의 셔틀에서 알고 있거나 진행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드리고 토큰의 원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토크나이즈해서 블록체인 세계로 들어오는 것도 지각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뭐 작년에 펀드레이징 하고 이렇게 확장 전략으로 나가면 추가 펀드레이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투자나 투자 유치 니즈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있고요. 사실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투자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액은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계세요? 금액은 목표는 30억입니다. 30억. 네, 30억 투자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에 맞게 저희가 이제 지표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그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클로징을 잡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저는 사실 너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용인 수지에 살고 있고 그 지금 제가 명동 부근으로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빨리 일단 집에 가서 이거를 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출퇴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특히 말씀하신 퇴근보다는 출근은 굉장히 그 직장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아까 법적인 이슈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가정하면 니즈가 있는 거고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라는 건 매우 공감합니다. 특히 아까 여전히 한국의 이 수도권 내에서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거나 아까 말씀하신 공략하신다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분명히 타겟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주류 교통 체계로 어떻게 스케일업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뭐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출퇴근하는 분들의 출근지는 같지만 도착해야 되는 곳이 다 또 매우 아무리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판교로 가시는 분, 뭐 서울로 가시는 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파편화의 이슈, 그래서 과연 스케일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좀 본질적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주셨지만 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전략으로 접근해서 스케일업을 지금보다 뭐 10배 수준이 아니라 50배, 100배까지 키울 수 있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나 어떤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준비되면 훨씬 더 믿음직한 어떤 회사로 포지셔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어떠셨는지? 네, 뭐 저는 처음 만난 줄 알고 가물가물했었는데.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 6월 D-Day에서 우승. 네, 맞습니다. 하고 그쯤에 그러면 법인화가 된 것 같은데요. 맞죠? 그리고 나서 한 불과 한 1년 정도 됐는데 월 매출 7천까지 찍으면서 BEP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는 상당히 영민하게 빠르게 잘 성장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뭐 린한 부분
실행력 부분 그런 부분이 뛰어난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 스피드로 좀 더 이렇게 그 마케팅의 어떤 좀 정밀한 타겟 마케팅으로 B2B 시장을 잘 뚫는다면 충분한 규모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계속 고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월 매출 추이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하여튼 많이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그런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셔서 그러면 혹시 뭐 펀드레이징 원하시는 금액이나 아까 30억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네, 맞습니다.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탄력이 붙었을 때 좀 더 빨리 펀드레이징을 클로징하고 그 돈을 마케팅 태워서 확장해 나가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더 펀드레이징 시기를 앞당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뭐 제가 지금은 투자는 안 하지만 한 10억 정도는 투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투자자가 아니어서 이런 걸 늘 되게 당혹스럽긴 한데요. 일단 토크나이즈 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고 혹은 아까 저도 딱 든 느낌은 그 아까 월 매출 한 7천 정도 얘기하셨는데 월 매출 한 3억 정도의 규모 그냥 느낌적으로 볼 때 그 정도 규모가 되면 그리고 그래서 연매출 한 30억 이상 되는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직 지금 펀드레이징 받을 때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 기간 동안 사실 부지런히 달리셔서 그 정도 규모를 이루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도 뭐 충분히 5억에서 10억 정도는 VC 입장에서 투자 검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오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